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장이 딱 중간에 해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허리에 해당하는 날 좀 강세로 잘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의 바람과는 달리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그렇죠. 어느 정도 기간을 놓고 보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호재와 악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증시를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진루나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원엔 환율의 움직임에서도 시장의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화 자체가 떨어지고 원화는 강세를 지속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 증시에 아무래도 좀 두 가지 영향을 안 좋은 쪽으로 주고 있다는 게 중론이지요. 먼저 뭐 자동차라든가 전자라든가 우리 증시를 이끌어주는 주력 업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력도 약화되고 실적도 떨어지고 주가 자체도 약세 흐름으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을 지적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워낙 강세인 이런 시기를 틈타서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차익을 실현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돈으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라는 면에서 두 가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 당분간 한 1, 2년, 2, 3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추세라고 하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그런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시장의 흐름을 읽으셔야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흐름을 살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수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날 미증시는 주택지표 호조로 반등에 성공했고 또 다우지수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우리 증시는 전거래일보다 6.36포인트 하락한 2016.28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원화 강세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2010포인트대에서 지루한 공방을 벌였지만 오후 들어서는 2020포인트 선으로 올라갔죠. 업종별로 살펴보면 등락이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기업은행이 정부 보유지분 블록들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은행 업종 지수가 4%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통신업은 1%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10월 27일 코스피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17포인트 상승한 2028.8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날이었죠. 네,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기관은 1,600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개인도 549억 원가량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하면서 4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때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다시 강보합권을 좀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연말 성수기를 맞아서 홈쇼핑주가 강세를 보이며 GS 홈쇼핑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11포인트 상승한 511.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수급은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만 175억 원가량 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거래일보다 1원 상승한 1,061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강보합으로 출발한 환율은 초반 역외의 상승에 기댄 롱플레이가 있었으나 수출업체 물량으로 인해 1,061원에서 막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시장은 방향성 재탐색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20전 상승한 1,061원 1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향후 환율은 월말 내고 물량 정도와 한국 및 아시아 증시에 주목하며 1,060원 초반 중심의 등락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훌륭히 달성해내고 있는 김선윤 멘토의 목표 달성 현황부터 짚겠습니다. 네, 자, 지금 종목들 잘 달려주고 있죠. 금호타의 15%를 비롯해서 두 자릿수의 수익률도 거분히 달성을 해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이죠. 윈스테크넷 등등 8.4%, 현대중공업의 5.2%까지고요. 네, 요즘에 추천받았던 종목들입니다. MPC가 2.5% 수익으로 목표가 달성했고 하림은 20.8%에 이르는 고수익을 냈습니다. 자, 김선윤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다들 잘 대응하시고 계신가요? 오늘 장 굉장히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결국은 조금 오르고 마감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듯한데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 오전에 조금 많이 좀 흔들리는 그런 흐름에서 몇 가지 종목이 제가 오늘 손절이 나왔습니다. 손절은 확실하게 말씀드린 가격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보유해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또 추천을 할 종목이 역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끝까지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절가 잠깐 체크하고요. 본격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두 종목이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하면 바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는데요. 유니드하고요. 안랩입니다. 먼저 유니드 같은 경우가 BW 분량 좀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오늘 좀 급락을 하네요.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손절가 한 종목 나왔네요. 자, 그리고 안랩입니다. 자, 안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8일날 내일이죠?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확실하게 아직까지 창당에 대한 얘기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빠지는 흐름. 추천하고 나서 크게 급등을 하긴 했는데 목표가 미달로 인해서 제가 목표가 달성을 안 했어요. 조금 모자라서 달성을 안 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가 달성 안 했고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드릴 테니까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금 궁금한 종목 안랩이나 MPC가 아니고 유니드 더 가져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른 종목 상담 주실 분들 다음 번호로 문자를 주십시오. 자, 013에요. 3366-0110번입니다. 번호가 나가고 있어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모두 다 상담해드리고 잘 아실 겁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한 분과 상담해드린 분, 제가 모두 다 문자로 다 상담을 다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서 나 지금 상담 못 받아도 문자 가니까 걱정 마시고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종목이 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상담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을 좀 상담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1720님께서요. 이 종목이 두 번 나눠 사신 걸로 같아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33,000원이십니다. 34,000원에 사셨고 32,000원에 사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 종목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100점주 중에 한 종목입니다. 이유는요, 더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연말 소비 시즌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살 바에 SK 하이닉스 사라고 정말 요즘에 진짜 많이 떠들고 다니는데요. 잘 적중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있지만서도 아마 시장에서 대장은 SK 하이닉스가 할 것 같습니다. 이럽니다. 결론 이거예요. 홀딩 하시고요. 전고점 뚫고 갈 겁니다. 15,000원 이상 갔을 때 다시 문자 주십시오. 그때 한 번 더 다시 한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좀 오늘 얘기해보고 문자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IT 대장의 귀환. 이게 어떤 의미? 삼성전자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IT 대장들에 대한 의미입니다. 바로 SK 하이닉스도 포함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본격적으로 IT 업종에 대한 대장의 귀환이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죠? 연말 소비 시즌이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다 필요 없고요. 연말에 갈 수 있는 종목, 지금 시점에서 갈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한 종목도 재밌게 얘기를 해드릴 게 있는데, IT가 무조건
가는 거는 장담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좀 갈 수 있는 게 소비 관련주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꼭 놓치지 마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SK 하이닉스 외국인들 사는 거 봐요. 엄청납니다. 이런 포인트들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 종목 딱 2가지만 해드리고요. 바로 100점주 말씀 드려볼게요. 7723님께서요, 현대해상을 보내주셨어요. 네, 현대해상 보겠습니다. 문자 지금 주셔도요, 제가 전부 다 답장 문자로 상담해드립니다. 걱정 마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해상 32,1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오늘 1.8% 빠졌네요. 32,450원인데, 자, 보험주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 최근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결산일이 바뀌었답니다. 3월에서 12월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배당이 나온다곤 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배당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배당 누르셨다면요, 지금 당장 매도하셔야 맞습니다. SK텔레콤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차트가 크게 상승하니까 매수를 하셨다 판단하셨다면은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 오늘까지 이틀 동안 빠지네요. 개인들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데 약간 불안합니다. 내일 만약에요, 내일 하락폭이 조금 더 나온다, 하락폭이 나와서 조금 밀리는 1% 이상 밀려버리면요, 정리 빠르게 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3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상 말씀드리기도 싫어요. 왜냐하면은 SK텔레콤이 난 것 같으니까.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결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CTC바이오, 이 종목은 956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30% 가지고 계십니다. 한 22,300원이신 것 같아요. 지금 22,300원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숫자 하나를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CTC바이오 이 종목 최근에 좀 많이 밀렸다가 바닥을 좀 찾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수급 좀 체크해보고 갈게요. 지금 많이 밀렸어요. 21선을 다시 타고 가려고 하는데 또 밑으로 흘러내리네요. 보겠습니다. CTC바이오 수급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저는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급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개인들의 수급만 상당히 많이 보이고, 외인들과 기관들은요, 매수세 자체가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약간 불안하다는 거.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은 게 바이오 업종입니다. 내년은 돼야 조금 이슈를 받을 거예요. 시장은요, IT만 사고 있어요. IT만. SK하이닉스 보셨잖아요. IT만 매수가 들어옵니다. 당분간 시장에서 재미없는 종목. 바닥은 찍을 수 있겠지만서도 반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제 판단입니다. 지금 보시면 CTC바이오 주봉 볼게요.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주봉의 120주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바닥에 대한 인식은 조금 보일 수 있겠으나 수급적으로 보건대 해답은 안 나오는 상태. 그렇다면은 이 라인을 깨고 얼마까지 내려가면 정말 환장하는 가격? 16,500원 정도? 17,000원 깰 때? 17,000원 깨고 내려가면서 크게 빠질 때, 그때 정말 골아플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번 주 안으로 못 올라가면은 답 안 나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아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문자를 받아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수급 100점주 오늘 재밌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오늘 가져나온 종목은요. 첫 번째 SK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죠? 굳이 종목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전력, SK텔레콤, 한솔홈데코, 백산 이렇게 가져나왔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한국전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좀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1.2% 올랐습니다. 오늘 사실 좀 방어주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약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을 주고 있는데, 수급 볼게요. 자, 한국전력 수급입니다. 하루 동안 빠졌던 기간 빼고서는 다시 오늘 기관들의 매수가 잡힙니다. 외국인들 꾸준히 4일 연속 매수 주고 있고요. 연기금 매수가 강하네요. 확실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그 조정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 여기 급등한 이후부터 라인까지 해서 지금 현재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은 수익 구간 2에서 3%밖에 안 나는 구간입니다. 그쵸? 비중을 조금씩은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최소한 이 종목은요, 20% 내외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이상은 조금 비중 줄여주세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SK텔레콤입니다. 이 종목 아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제 방송 보신 분들 제가 오전에도 차트 미인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 미인주 종목 얘기하기 전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게 SK텔레콤을 정말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SK텔레콤을요. ADT 캡스 인수하고 더불어서 배당 매력 있는데 뭐 보험 배당 3%밖에 안 돼. 재미없다. 정유주 걔들 요즘에 죽어간다. 안 된다. 그래서 통신주보라 말씀드리면서 KT는 주파수 싸움에서 졌다. 얘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모아서 말씀드린 게 SK텔레콤입니다. 자, SK텔레콤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 보니까요. 기관들이 64,000주 들어왔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물량 다 싸게 잡아줬어요. 5일째 강한 순매수가 투신권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 자, 좀 더 크게 볼까요? SK텔레콤은요, 지금 크게 최근에 차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빠지고 있는 주봉 볼게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주봉 체크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요 포인트 볼게요. 지금 주봉상 21선 라인 깰 때마다, 터치할 때마다 주가 흐름의 반등폭을 보십시오. 요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급등합니다. 21선 급등하잖아요. 이런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지금도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1번 갈게요. 오늘 그래서 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던 거고 추가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요. KT가 배당락으로 인해서 마릴라 사신 분들 그분들은요. 배당락까지 해가지고 배당을 받으러 샀는데 손해를 봤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주가 빠져가지고. 근데 SK텔레콤은 배당락 빠지고 난 이후부터 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배당주, 통신주 하실 분들은요, SK텔레콤 노리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한솔홈데코 볼게요. 자, 한솔홈데코도요, 오늘 좀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1.9%입니다. 상승률인데요. 수급 볼게요. 자, 기관들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퍼펙트하다 말씀드립니다. 기관들이요, 한 달 동안 210만 주 매수고요. 연기금 계속 사고 있고, 투신 계속 사고 있어요. 좋죠? 최근에 외인들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주가 흐름을 봐도 역시나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긍정적이지 않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런 수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백산입니다. 이 종목도 몇 번 말씀드렸죠. 왜 오릅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겨울 소비 시즌 의류. 백산은 뭐죠? 피혁 제품 만드는데요. 나이키, 리복 이런 쪽으로 피혁 제품 들어갑니다. 그렇죠? 당연히 연말 소비 시즌 수혜가 기대가 되고 또 하나 아이패드 케이스가 아니고 옆에 끼우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거 만드는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 흐름 큰 것 같아요. 역시나 연말 수혜주로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은가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역시나 수급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5가지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요. 수급 좋은 종목이죠. 이 종목입니다. 비상교육이에요. 사실 이 종목이 오늘 좀 올랐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하네요. 골라놓고 보니까 3% 이상이 더 갑니다. 자, 비상교육인데요. 초중고 교과서 학습교재 만드는 업체입니다.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서 악재가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고 4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란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눈치를 챘는지 기관들과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수급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도 확인하는 건데요. 오늘 투신권이 21,000주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지금 6일째 강한 매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매수하고 있고 투신과 연기금 매수하고 있는 아주 착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수급 봤고요. 자, 차트 볼게요. 차트 흐름에서 바닥권부터 해서 큰 폭의 상승 가지고 있는 일봉상이고요. 주봉 보더라도 주봉상으로 볼 때 주봉 20주선 깨고서 다시 올라가는 요런 포인트 아주 이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는 주봉상의 그림 눈에 보이시죠? 네, 빠르게 매수하면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수가는요, 제가 3,000원에서 13,700원 잡았는데, 이거 좀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고쳐드릴게요. 13,000, 이거 보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13,500원에서 14,000원으로 잡겠습니다. 13,500원에서 14,000원 잡아드리고, 목표가는요, 유지하겠습니다. 15,000원에서
16,000원.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좀 고쳐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요, 13,000원 정도 잡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3,500원에서 14,000원 매수가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상교육 말씀드려봤고요. 오전에 제가 또 10시에 차트 민주 나오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응원 문자 또는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면서 겪는 어려움, 궁금하신 점들 모든 질문을 주시면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쭉 참여를 해 주십시오. 자, 먼저 오늘의 수익률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수익률 포트 한번 열어볼까요? 자, 먼저 11월 3주차입니다. 오늘장 팀과 내일장 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오늘장 팀 20.6%의 고수익을 지금 거뒀습니다. 자, 에스코넥이 6.8%, 그리고 우리 ENL 3.9%, 백산이 8.5%로 굉장히 높은 고수익을 올리면서 총 수익률 20.6%로 내일장 팀 7.8% 수익에 그친 내일장 팀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4주차 이제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3%대 0.3%, 10배 차이인데요. 10분의 1. 내일장 팀 분발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장 팀을 지금 현재 오늘장 팀이 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장 팀에서 오늘 또 샘플러스의 예병군 멘토가 또 내일장 팀에서는 정동 멘토가 출전하셨는데, 오늘 또 정동 멘토가 어깨가 좀 묵직하겠습니다. 팀의 수익률을 좀 견인을 하셔야 되니까요. 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의 종목은 딜리입니다. 딜리. 자, 내일장 팀의 정동 멘토 S에너지를 준비하셨군요. 네. 자, 먼저 예병군 멘토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딜리. 이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가족의 귀에 익은 그런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게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는 그런 분야에 속한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딜리. 과연 어떤 기업인지 또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예병군 멘토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방송이 좀 무섭다 하는 게, 지난주에 제가 오로라를 딱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 날 바로 상한가를 그 부분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갭을 띄우는 바람에 편입은 실패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면 또 갭을 띄우지 않을까 겁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딜리라는 회사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3D 프린트 관련주입니다. 지금 3D 프린트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최근에 이제 홈플러스 입점했다는 그런 얘기들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있는 효용 가치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한 투자 포인트가 되고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동사의 어떤 그럼 3D 프린트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이 동사의 주력 제품인 디지털 잉크젯 UV 프린터, 요거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잉크젯 UV 프린터가요, 보면 여러 가지 재료의 잉크, 즉 쓰이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이나 목재, 그 다음에 세라믹, 금속, 그리고 심지어 유리까지 프린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나오는 3D 프린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뭐냐면, 프라모델도 그냥 프린트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플라스틱에 빠르게 착색이 돼서 번지지 않는, 즉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결국은 이 3D 프린터와 관련해서 필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사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업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자리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신성장 동력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효용 가치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회사가 지금 자리매금, 즉 맥점 구간에 와 있다. 매수에도 좋은 구간에 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가격대 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예. 딜리인데요. 딜리가 최근에 조정이 좀 굉장히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지난 10월 달이죠.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즉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지금 조정이 딱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즉 주봉에서 올라오는 22평 중심선이 될 만한 곳에서 지금 맥점 구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대 충분히 잘 받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 보시고, 지난주 오로라와 같이요, 여러분들 급등 보시고 충분히 접근해 보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가격대를요, 일단은 오늘 종가가 2,36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10원 빠지는 구간, 갭을 띄우지 않기를 바라면서 10원 빠진 2,350원에서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 목표가는 일단은 짧게 좀 잡아드릴게요. 2,570원인데 요게 목표가는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2,500원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2,450원 정도를 익절가로 잡아가면서 계속 익절가를 상행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 종목은 수익을 크게 주고도 추세대로 여러분들이 다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드리고, 손절가 2,160원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딜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홈플러스 등에서 뭐 추가 입점 등등에 대한 호재가 있는 이만큼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 종목과는 오로라를 이렇게 추천을 하셔가지고 괜히 상한가에 오른 거는 아닐까요? 달기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제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져놨네요. 그렇다면 딜리도. 예. 그럼 딜리가 내일 상한가에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를 보고, 내일 그 수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 상승하느냐를 보고 예병군 멘토님의 이런 분석이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약간 뻥인지 내일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편입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드린 농담이고요. 자, 다음은 정동원 멘토님의 S에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S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S에너지 기업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태양광 웨이퍼 그리고 모듈
모듈을 제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태양광 설치 산업도 좀 진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략하게 생각하면 태양광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태양광 시장의 성장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2013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35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5기가와트가 증가한 수치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와 굉장히 민감한 산업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금, 지원책 등이 나와야 태양광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과 유럽 그리고 글로벌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은 지금 태양광 산업 육성에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올해는 5기가와트 증가한 35기가와트지만 역시나 2014년도에는 최소한 40기가와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광 산업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에서 특히 태양광을 많이 신규 설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6기가와트 신규 설치가 전망이 되고 있고 중국은 올해 8기가와트 그리고 내년에는 12기가와트 이상을 신규로 설치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2010년도에 태양광 붐이 한번 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기업들이 태양광 산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 태양광 산업이 급속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경기 위기가 오면서 정부 보조금 그리고 지원책을 축소하면서 태양광에 진출한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아니면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2011년 8월에 미국의 모듈 업체인 에버그린 솔라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외국 기업도 그렇지만 국내 기업도 이런 전례가 많은데 2011년 같은 해 11월에는 LG화학이 폴리실리콘 사업을 잠정 보류하겠다 이렇게 발표에 나섰고 2012년 7월에는 웅진 폴리실리콘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기업들이 도산되거나 아니면 중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는 진행된 상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조 조정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이제 출혈 과다 경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러한 구조 조정의 진행 단계는 역시나 어느 정도 태양광 산업에 진출한 기업의 호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을까요? 예, 지금 투자 포인트를 3개를 가져왔는데 한 가지를 설명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가격 설명을 할 때 마지막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2014년 실적입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액이 3,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80억 원 순이익이 220억 원으로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 부근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 대비 PER 6배 내지 7배밖에 되지 않고 때문에 굉장히 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얼마 전까지 신재생 에너지 조금 이슈를 받으면서 14,000원 부근까지 상승했던 게 S에너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재료가 노출되면서 지금 11,000원, 12,0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내년 실적을 생각해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역시나 상승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서 11,500원 부근에서는 편입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제가 좀 높게 15,000원으로 잡았는데 역시나 내년 실적을 생각해 본다면 15,000원도 역시나 너무 낮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일주일이 아닌 1년 이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10,000원 후반대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9,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S에너지 그리고 딜리 두 종목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먼저 또 질문을 좀 주거니 받거니 하셔야 될 텐데요. 자, 먼저 S에너지에 대해서 예병군 멘토님의 질문부터 시작하시죠. 예. 시간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정동훈 멘토님 이래 들고 오신 종목들을 제가 쭉 보니까 에이블 CNC, 셀트리온, S에너지 워낙 성장성을 좀 갖추고 있는 회사들만 좀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S에너지가 매 이 종목은 겨울 되면 조금 오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 배당 관련해서도 좀 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중국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니냐.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삼중전회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의 어떤 일환으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태양광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광의 어떤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이 동사의 주가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지는 않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에너지 사실상 뭐 중국과 유럽발 위기가 오면서 태양광 산업이 위축되면서 실적이 좀 하락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S에너지 다른 태양광 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S에너지는 적자를 기록했던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S에너지 뭐 중국발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좀 일본과 미국 쪽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원전 사태 이후로 가장 활발하게 태양광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내년에 6기가와트 이상 신규 설치를 한다면 지금 OEM 방식으로 일본에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S에너지 실적 부분에서 뭐 하락보다는 역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딜리에 대해서 정전문 역관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딜리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좋아할 때는 사실상 1,000원 밑에 주가가 형성될 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사실상 재무적으로는 딜리를 또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도 뭐 10% 미만대 안정적인 우량한 재무를 갖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3,000원대까지 올라왔다 지금 2,000원대까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3D 프린터 너무 모멘텀과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모멘텀과 기대감에 의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사실상 어떤 지금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향후 성장성을 띄고 있다, 안 띄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전문가로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종목을 볼 때 성장성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가장 가까운 미래 가치의 어떤 효용성을 지니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체크 안 해보고 어떤 성장 지금 실적적인 부분만 고려해서 추천을 하다 보면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나오면 주가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정확하게 보셨다시피 기대감, 그 다음에 모멘텀 그런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질문을 주고 받으셨는데요. 자, 뭐 시간 관계에서 오늘은 질문을 좀 한 번씩밖에는 주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기업 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이 기업의 장점,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오늘 두 분의 설명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이 추천해준 종목들의 수익률 또 정확히 계산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를 열어서 수익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11월 4주차입니다. 벌써 목표가를 조기에 달성을 했지요. 에스텍파마와 웅진케미칼 4.4%와 1.3% 수익을 거두면서 현재까지 총 수익률이 5.7%로 이거 뭐 한 중후반 정도 돼서 이게 달성을 해야 이게 산뜻한데 너무 일찍 또 달성을 해보니까 괜히 좀 김이 좀 빠지는 것 같고 앞으로 좀 살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거침없이 진격하는 이상로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상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왔습니다. 종목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텍파마 잠시 한번 볼 건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최근 들어서 낙폭과대, 이름하여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더 반등시키고 있는 분위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생긴 종목군들이, 이런 패턴을 가진 종목군들이 오르는 모습은 왜 오를까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오르겠습니까?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키 맞추기를 좀 더 맞추면서 지수는 지켜주겠다라는 강한 속내가 들어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오늘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 시즌에 거기에 주인공은 좀 더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전에 종목 상담 한 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SM이 들어왔습니다. SM부터 한번 볼게요. SM을 지금 41,200원에 30%를 사신 분인데 6517번님이 사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SM 여러가지 악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단점을 알아야지 장점을 알 수가 있겠죠. 단점은 바로 엔화에 대한 분위기겠죠.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일본에 대한 매출이 70%대를 육박하고 있다는 거죠. 동남아 열풍 그리고 한류 열풍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앨범을 사고 거기에 콘서트를 참여하는 인원들은 대부분 다 일본, 재패니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일본의 엔화에 대한 부분은 원화는 강세가 되고 일본은 엔화가 약세가 되고 있다. 당연히 일본인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악재 자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구간이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도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나기 전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41,200원에 사셨고 지금은 48,000원입니다. 거의 뭐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더 홀딩 하시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진칼 말씀을 드릴게요. 한진칼 14,000원에 사셨고 40%를 사셨답니다. 그리고 8251번님이 사셨는데요. 한진칼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보셨는데요. 한진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한진칼하고 대한항공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진칼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겠죠. 진에어라는 바로 저가 항공에 대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이 우리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라고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진에어 바로 저가 항공에 대해서도 손을 뻗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매출 자체가 상당 부분 잡히고 있는 게 바로 이 한진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좋게 된다면 어차피 주가는 우상향 그리고 오를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고요. 대신 주가상으로 한번 보신다면 현재 부근 자체가 지금 14,000원대가 중간 밴드에 해당하는 가격대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가 나오겠죠. 13,300원 정도가 가장 적정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13,300원까지는 변동폭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는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반동 추이를 주목을 하면서 최소 한 달 이상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K 인터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여전히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한번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빠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르는다는 거죠. 자, 이런 패턴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물대의 하단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패턴, 바로 과매도 구간에 있다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매물 자체가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었고,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주가는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CNK 인터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요,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는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는 카메론에 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낙폭과대일 확률이 좀 더 높고, 가치 점수는 30점, 그리고 차트 점수 7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소외됐던 종목군입니다.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SK컴즈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십니까? 패턴이 또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누누이 봤던 패턴이 또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을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는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오를 때 모습을 보자니 7%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내렸던 물량에 비해서 지금 7%는 평균적인 이익 실현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단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올리는 모습이었고, 어제같이 이렇게 빠지는 날 거래량은 상당 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도치를 이루면서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맥점 자리 4250원 자리였고, 오늘은 상승세가 쉽게 나타나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치 점수 20점 드리겠고요. 차트 점수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소외된 업종,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싸이월드, 네이트원의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TX 그룹이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고, 캠시스 한번 같이 볼게요. 캠시스가 오늘 7.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캠시스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바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죠.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기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파트론이겠죠. 파트론 한번 같이 볼게요. 파트론은 1.6%가 올랐는데 비해서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7.3% 올랐습니다. 같은 카메라 모듈이지만 뭔가가 다른가 보다 라고 느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캠시스는 500만 화소, 300만 화소, 거기에 700만 화소까지의 보급형에 대한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센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대신에 바로 800만 화소에서 1300만 화소까지 고화질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차이 자체가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고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급형 모델이 좀 더 많이 팔리는 그만큼 확장적인 국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한 번 더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의 실적 여전히 보급형 모델이 좀 더 많이 팔린다는 가정하에 지금은 캠시스 같은 기업이 좀 더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고화질 그리고 고화소 하이엔드급에 들어가는 모델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던 여러가지 스마트폰들은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으며, 지금 캠시스 추가적인 상승세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앞서 갭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이평선 4개를 건너뛰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급하게 쫓아가지 말고 하단에 우리가 이 가격 2550원 밴드 플러스 마이너스 1%를 매수 가격으로 정하시고 도전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빠진 종목군 한 개 볼게요. 만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대 하락을 했는데, 만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과연 지금 엔화가 이렇게 약세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내가 들고 있는 자동차 운수장비 업종은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실 건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10원 변할 때마다 영업이익은 0.1%가 왔다 갔다 거린다고 하죠. 그만큼 1%죠. 1%가 변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만도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르는 분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는 기력을 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도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어느 정도 조정을 나타내면서 손바뀜을 좀 더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주가는 크게 오르는 것보다는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만도 어느 정도 악재 그리고 우려감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 패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고 대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사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도 가치는 충분합니다. 6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차트 점수 40점, 업황 테마 점수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격 종목, 이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업황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업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 바로 단기 낙폭 과대라는 거죠. 이런 단기 낙폭 과대에 어울리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한 번쯤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저는 강했었고요. 지금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에 꾸준히 재무건전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에 돌입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하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점을 한번 본다면 4,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거래량을 응집하는 과정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지금 빠져나갔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구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일단은 지지도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한 번쯤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매수가는 시초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신 손절가는 조금 더 짧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가 4,100원으로 나오는데 손절가 조금 수정해서 4,050원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손절가는 4,050원, 대신 매수가는 시초가입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4,400원까지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웅진케미칼, 그리고 이틀 전에는 바로 에스텍파마, 바로 하단에 있던 종목군 아니면 상단에 있던 종목군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평선을 따라가면서 낙폭 과대가 되는 종목군 바로 중국 원양자원이거든요. 한 번 더 지켜보시고 내일도 긍정적인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진격 앞으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됐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